만약 누군가가 당신 통장에서 매달 100만 원씩 몰래 빼간다면 그 사람을 계속 친구로 두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바로 관계를 끊고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의 시간과 감정을 계속 소모시키는 사람에게는 훨씬 더 관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단순한 인간관계 처세술이 아닙니다. 뇌의 에너지와 삶의 집중력을 지키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회색돌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방법을 이해하면 상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극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약 일주일 정도의 작은 실천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스스로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의 기분을 떠올려 보세요.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채워지는 대신 마치 장시간 힘든 일을 한 것처럼 지쳐 있다면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정 사람과의 대화나 만남만으로 하루 에너지의 대부분이 사라지는 느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뇌는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총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루 에너지를 100기라고 가정했을 때 한 사람 때문에 80이 소모된다면 남은 20으로 일, 가족, 자기 성장까지 모두 감당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만성적인 피로와 번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생물학적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해로운 관계를 쉽게 끊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착해서가 아니라 우리 뇌가 만들어내는 착각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이미 투자한 시간이나 감정이 아까워서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계속 머무르려는 심리입니다. 도박에서 잃은 돈을 만회하려고 계속 판에 남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10년이나 알고 지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끊어? 라는 생각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래 보관해도 상한 우유가 치즈가 되지 않듯 오래된 관계라고 해서 반드시 건강한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시간은 앞으로 겪을 불편함이나 상처를 정당화해주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착한 아이 콤플렉스입니다. 관계를 정리하거나 거절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상대의 무례함이나 일방적인 요구를 계속 받아주는 것은 친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소모시키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계속 참아주면 상대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행동해도 괜찮다라고 학습하게 됩니다. 결국 당신의 인내가 문제 행동을 강화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반드시 고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나에게 해가 되는 관계라면 감정적인 논쟁 없이 거리 두기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자원 관리 전략입니다. 목표는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와 삶의 균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감정 소모를 최소화하면서 자연스럽게 거리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상대에게 노골적으로 손절을 선언하기보다 반응을 줄이고 관심을 낮춰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도록 만드는 방식이 핵심이 됩니다. 먼저 주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유형이 실제로 에너지를 소모시키는지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누가 자신에게 진짜 부담을 주는지 명확히 인식하지 못해 엉뚱한 관계에 시간을 쓰기도 합니다. 이제 연락처를 열고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지금부터 당신의 삶의 에너지를 갉아먹을 수 있는 대표적인 인간 유형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설명을 듣는 순간 특정 인물이 떠오른다면 그 관계가 정말 건강한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 역할에 머무르는 사람입니다. 만날 때마다 세상이 자신에게 불공평하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문제라고 하소연하지만 실제로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조언을 원하기보다 감정을 쏟아낼 공간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에는 타인의 감정을 따라 반응하게 만드는 거울 뉴런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계속 부정적인 감정을 접하면 당신의 기분 역시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습니다. 결국 위로한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그 감정에 함께 휩쓸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신을 편의점처럼 대하는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연락이 거의 없다가 도움이나 부탁이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유형입니다. 오랜만이라며 반가움을 표현하지만 실제 관계는 일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균형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구조가 되기 쉽습니다. 세 번째는 내 꿈을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도전이나 목표를 이야기할 때마다 그건 어려울 거야, 너에게 안 맞아 같은 말로 시작부터 가능성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걱정이나 현실적인 조언처럼 보일 수 있지만 때로는 상대가 자신의 기준 안에 당신을 묶어두려는 무의식적인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 반복되면 당신의 도전 의지와 자신감이 조금씩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십 중독자입니다.
만나면 남 험담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정보통이 아닙니다. 남 험담을 한다는 것은 당신의 약점도 언젠가 다른 곳에서 안주거리로 쓸 거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남의 불행을 오락거리로 삼는 사람에게 당신의 비밀을 털어놓는 건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끊임없이 경쟁하려는 친구입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하고 은근히 비꼬거나 자기 자랑으로 대화를 돌려버리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행복을 배아파합니다. 여섯 번째는 선을 넘는 사람입니다. 친하다는 핑계로 무례한 농담을 하거나 허락 없이 물건을 손대고 약속을 밥 먹듯 어기는 사람입니다. 선을 넘는 건 친밀함의 표현이 아니라 존중이 없다는 뜻입니다. 일곱 번째는 과거의 실수만 들추는 사람입니다. 관계를 성장의 공간이 아니라 평가의 자리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반복해서 상기시키며 상대를 현재가 아닌 과거에 묶어두기 때문에 대화는 해결이나 발전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죄책감과 방어적인 태도만 남게 됩니다. 이런 유형과 오래 있으면 스스로 변화하려는 의욕보다 어차피 나는 안 된다는 인식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매사에 부정적인 비평가입니다. 이들은 모든 상황에서 문제점부터 찾습니다. 비판 자체는 필요하지만 해결이나 균형 없이 부정만 반복될 때 주변 사람의 에너지는 빠르게 소진됩니다. 무엇을 해도 부족하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도전이나 시도를 하기 전에 이미 실패한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홉 번째는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하는 꼰대입니다. 경험을 조언이 아닌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말로 대화를 시작하며 다른 선택이나 새로운 방식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유형과의 관계에서는 의견 교환이 아니라 일방적인 교정이나 평가가 반복되기 때문에 서로의 성장보다 위계만 남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에너지 뱀파이어입니다. 이들은 앞서 언급한 특징을 조금씩 섞어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끊임없는 불만, 과거 이야기 반복, 타인 평가, 감정적 소모를 유발하는 대화를 통해 주변 사람의 집중력과 기운을 서서히 빼앗습니다. 겉으로는 큰 갈등이 없어 보여도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면 이유 없이 피곤해지는 느낌이 들며 관계의 균형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10가지 해로운 인간 유형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심리학 이론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던바의 수입니다. 영국의 인류학자 로빈 던바는 인간의 뇌 용량으로 맺을 수 있는 진정한 사회적 관계의 최대치는 약 15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리 인맥이 넓은 척해도 우리가 진심으로 관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150명이 한계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당신의 인생이라는 버스에는 좌석이 딱 150개뿐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삶에는 시간과 에너지라는 제한된 자원이 있고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의 자리도 무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소중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거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관계가 차지하고 있다면 정작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더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려면 먼저 공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줄이려 할 때 상대의 반응이나 주변의 시선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충돌 없이 자연스럽게 거리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회색돌 기법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상대에게 강한 감정 반응을 보여주지 않고 최대한 중립적이고 무난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갈등을 키우는 대신 상대가 더 이상 자극을 얻지 못하도록 만드는 접근입니다. 왜 이런 방식이 효과적일까요? 일부 사람들은 상대의 감정적 반응에서 관심이나 영향력을 느끼기 때문에 논쟁이나 설명, 화내는 반응조차에도 관계를 지속시키는 연료가 됩니다. 반대로 반응이 줄어들고 대화가 단조로워지면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의 밀도가 낮아지고 관계가 서서히 멀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목표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며 관계의 온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치명적인 고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단계에서 실패하고 다시 지옥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바로 속어 폭발이라는 심리 현상입니다. 행동 심리학에서 말하는 속어 폭발은 보상이 사라졌을 때 일시적으로 행동이 더 과격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판기에 돈을 넣었는데 콜라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포기하고 가나요? 아닙니다. 버튼을 미친 듯이 누르거나 자판기를 발로 찹니다.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당신이 반응이라는 보상을 주지 않으면 상대방은 처음에 더 날뛸 겁니다. 갑자기 새벽에 전화를 하거나 너 변했다며 죄책감을 자극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 욕을 하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절대 쫄지 마세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어요입니다. 상대방이 발악한다는 건 당신의 전략이 아주 잘 먹히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들은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못 참고 다시 반응해주면 그들은 학습합니다. 아, 이 정도 강도로 괴롭혀야 반응이 나오는구나 라고 말이죠. 그러면 다음번엔 더 지독하게 굴 겁니다. 이 속어 폭발 구간은 길어야 1주일에서 2주일입니다. 이 고비만 꽉 깨물고 버티면 그들은 결국 당신이라는 자판기가 고장났음을 인정하고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당신이 겪게 될 이 불편함은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에서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 명현현상입니다. 이 과정을 버텨내면 당신은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자아를 얻게 됩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꺼내 연락처를 여십시오. 그리고 아까 떠올렸던 그 사람의 이름을 검색하십시오. 차단 버튼을 누르기 망설여진다면 일단 이름부터 바꾸십시오. 이름을 바꾸는 사소한 행위만으로도 우리 뇌는 그 사람을 더 이상 소중한 친구가 아닌 처리해야 할 업무 대상으로 재분류합니다. 이제 당신의 150명 정원에는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그 빈자리는 공허함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쓰레기를 비워내야 꽃을 꽂을 수 있습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썼던 그 막대한 에너지를 이제 오롯이 당신 자신에게 쓰십시오.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책을 읽고 진짜 내 편인 사람들에게 더 다정하게 구십시오. 그렇게 채워진 에너지가 당신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결국 더 좋은 사람들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선순환이자 유일한 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이 오늘 마음속으로 정리해 구한 그 사람은 어떤 유형이었습니까? 혹은 당신만의 우아한 손절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결단이 지금도 관계 때문에 끙끙 앓고 있는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용기가 될 겁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허락한 사람들로만 채우기에도 너무 짧습니다. 부디 그 소중한 자리를 아무에게나 내어주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이 당신의 인간관계 다이어트에 확실한 처방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